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하는 구본왕 왕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단톡방 디벨롭의 부방장님 얼굴을 챙기고 있는 그린로우님을 모시고 땡땡땡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건물주 되는 방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신다고 준비했는데 이것저것 준비하시다 보니까는 양이 한 시간을 모자랄 것 같다 얘기하시 최대한 30분, 35분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분은 이제 채팅창에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시 요점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화면 공유돼 있는 거 바로 캡처하셔가지고 단톡방에 하나 올려주시면은 저는 저희 주 디벨롭 단톡방에 얼굴마다 부방장님 그린노우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로우라고 합니다. 지금 왕 과장님 톡방에서 부방장으로 있고요. 지금 제가 보는 건 지금 9시 2분이어서 28분, 30분 안에 무조건 그왕 과장님 끊으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좀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 과장님 뭐 챗으로 그 질문 다 해달라고 하셨는데 챗으로 주셔도 되고 그냥 바로바로 말로 해주셔도 되는데, 네, 일단 편하신 대로 저는 진행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소통하는 거에 소통만 잘 된다. 네,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그 오늘 그 보실 그 경매 물건인데요. 그 왼쪽 보시면은 이게 다가구 주택일까요? 다세대 주택일까요? 지금 퀴즈 냈습니다. 맞히시는 분들한테는 한 분 커피 하나 지금 내보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일까 다세대? 다가구 맞고요. 요런 거는 지금 신축방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강의 자료를 완전 초급자 기준으로 지금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박혜민님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다가구 주택 뭐 근생 다가구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 투자를 이제 법인으로 좀 하다가 그 법인 종부세 이슈 있은 다음부터는 조금 다가구 주택은 사실 안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오피스텔 이제 통매각 같이 이제 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 제가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게 제일 좀 어떤 건물이 어떤 유형한테 좋을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기준은 지금 신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패스할 거는 빨리 패스를 할게요. 이거 뭐 궁금한 점은 나중에 좀 문의를 일단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개인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세대 주택을 이제 경매로 낙찰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개인이건 이제 법인이건 조금 지금 쉽지 않지 않나라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이 들고 있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다가구 개인이나 법인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다가구는 개인으로만 하고 오피스텔을 통매각해서 법인을 운영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조금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초급자 기준으로 그 만들었던 거여서 다가구를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북매 그 물건 찾는 이제 사이트고요. 요거는 다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경매는 다 볼 수가 있는데 공매는 따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경매, 공매 그 공매는 또 한 10만 원 정도 싼 데가 있어서 그 두 용도로 한 저는 예전에 두 개 정도 플랫폼 봤거든요. 뭐 탱크가 조금 더 싸고 지지나 굿옥션, 옥션 원으로 붙였는데 그거는 뭐 1년에 한 탱크는 5, 60만 원 정도.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옥션 사이트 들어와서 종합 검색 누르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 선택을 하고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 뭐 요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쭉 물건들을 보는 편이고요. 이렇게 물건들을 봤을 때 일단 그 외형상 신축이 아니라 이제 그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축 건물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노후된 건물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최근 지어진 것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눈에 띄었어요. 이게 남양주 이제 다산 신도시에 있는 건데 제가 뭐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래 건물도 조금 괜찮은 거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걸 선택을 했고 일단 강의 자료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좀 케이스가 왔기 때문에 한번 요걸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물건을 보시면은 감정가가 한 30억 정도 지금 최저가 이제까지 떨어져가지고 20억, 21억에 이제 최저가로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각길은 요게 지금 붙여져 있네요. 요게 제가 물건 분석하느라고 붙여놨는데 엊그저께 낙찰이 됐더라고요. 22억에 낙찰 됐더라고요. 떨어지면 한 3차까지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에서 경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괜찮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차에 들어가서 최저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하면은 그 낙찰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이런 팁 좀 전달 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경매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은 기본 정보 자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서부터 간평서, 토지 이용 계획서,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그다음 매각 물건 명세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그러니까 그 확인 사항들이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서는 이제 건물 용도, 소유자, 그다음에 이제 근저당이랑 각종 채권들 일단 그 설명드린 다음에 답변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건축물 대장 봐야 되는 거고요. 건축물 대장 왜 봐야 되냐면은 이제 위반 건축물인지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잘 안 나오고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과거에는 뭐 한 몇 년이었지? 3년 정도 3회인가 5회를 부과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21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대출이 문제여가지고 건축물 대장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보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임차인이랑 이제 대항력자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각물거 명세서는 이제 경매 대법원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인데 요거는 꼭 확인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요거는 팁인데 그 경매를 내가 낙찰을 받고 취하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취하하는 방법 중에 매각 물건 명세서랑 실제 그 건물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취하도 가능. 그래서 그런 점 좀 확인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경매 물건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는지 8가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지역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물 대장 상 호실이랑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상 임차인을 매칭하는 작업. 요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딱 그 건물만 봐서는 사실 이 건물 외관만 봤을 때는 이게 뭐 몇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임차인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일단 건축물 대장으로 이제 호실을 조금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랑 그 법원에서 조사한 조사 내역 세 가지를 이제 매칭을 시켜서 이런 오른쪽에 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 표를 만드셔야지 지금 현재 이 건물에 어떤 임차인들이 있고 이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건물의 보증금이 한 20억 정도 되고 월세는 지금 38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이 임차인들 중에서 지금 202호 임차인이 2021년 10월 27일 가장 빠른 일자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해야 될 거는 가장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이 누군지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왜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건물에서 일단 말소 기준 권리 하는 게 있어요. 일단 말소 기준 권리는 그 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근저당, 가압류, 뭐 가등기, 압류도 있고 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가장 우선하는 거, 먼저 설정된 거를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권리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경매를 이제 낙찰받게 된 순간. 그래서 임차인이 이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설정일이 더 빠르면 그 임차인들에 대한 그 보증금은 그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 낙찰을 받더라도. 근데 이 기준권리 근저당보다 날짜가 늦은 것들은 아무것도 그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 케이스를 갖고 온 것도 지금 보시면 아까 가장 빠른 임차인이 2021년 10월 27일이었고 지금 근저당이 21년 9월 14일 날 설정된 거. 그러니까 요 밑에는 그냥 경매를 낙찰받으면 다 사라진다. 즉, 이 물건은 경매로 투자하기 적합한 물건이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해 놔야지 이 물건을 투자를 할지 말지, 진행을 할지 말지 일차적으로 검증이 돼요. 근데 이 앞에 대항력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짜보면은 손해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깔끔한 물건을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제가 원래 이런 그 경매 강의를 처음에 다가구 투자 강의를 어떤 분들한테 했었냐면은 어떻게 발전이 된 거냐면 그 사회 초년생들이 다가구에 많이 살잖아요. 원룸에도 사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자기의 보증금을 손해를 안 받으려면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런 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썼다가 이게 이제 투자자용으로 조금 발전이 된 건데 지금 보시면은 그 담보대출 12억이 있고 임차인 보증금 아까 20억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총 대출량 보증금 합이 32억 정도예요. 근데 경매 감정가는 한 29억, 뭐 30억 정도 되죠. 30억 정도 되니까 한 2억 4천 정도가 2억 5천 정도가 초과됐어요. 초과됐다. 이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는 뭐 건축주한테 들어가 있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내가 낙찰을 20억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 11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실액으로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표를 보시면 근저당 12억, 임차인 1번 4억 5천, 임차인 2억, 2번 3억 5천. 이렇게 세 분 정도만 이제 배당을 통해서 그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밑에 임차인들은 뭐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최우선 변제 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뭐 3억, 4억 되는 분들은 그 최우선 변제금 받는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 안 되는 분들 같아서 요 돈을 다 날리게 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날리시는 거고 이분들이 이제 날리시는 돈만큼 낙찰자가 뭐 수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가 괜찮은 물건이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빼거나 월세를 빼거나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가 있으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 그다음에 월세 시세, 그다음 매각 시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들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나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도 좋기는 한데 요거는 약간 호가나 그 사람들의 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현재 경매에 나온 물건이랑 비슷한 컨디션과 비슷한 위치의 물건들로 이제 실거래가들을 추려서 그 가격으로 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그 준공이 된 물건이고 그 다음에 뭐 대지 평수는 한 9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당 면적은 한 68제곱미터 정도 가지고 요거랑 가장 유사한 사례들 같은 동네에 18년 이후 준공된 것 그다음에 이런 걸 확인을 했을 때 전세 거래가 46건 있었고 월세 거래 23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금액을 보니까 평균가를 봤을 때 전세가가 한 3억 1,800, 3억 2천 정도에 수렴하고 뭐 보증금은 뭐 6천에 그 정도로 이제 수렴을 하게 돼서 요걸로 이제 향후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계획을 세울 때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도 좋은데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면은 경매 입찰금이 너무 좀 보수적으로 측정돼서 낙찰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현재 진행 거래된 금액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딱 그 팩트 금액으로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매도된 거를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밸류맵에서 본 건데 그 가운데 네모 박스가 그 경매 대상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22년도에 34억에 거래가 됐고 왼쪽에 있는 건 21년도에 한 33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는 14년도가 아니고 그 20년도에 14억에 토지가 거래되었는데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게 21년도에 아까 준공이 됐다라고 그러면 뭐 14억의 토지 사가지고 저희 신축방이니까 대략 건축비 한 10억 정도 썼다라고 하면은 한 24억 들여서 건물 지었는데 7월 엊그저께 이걸 22억에 누군가 낙찰받아서 갖고 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신축한 것보다 더 싸게 경매로 좀 업어갔죠. 그렇게 지금 진행 상황인 거고 저는 일단 요거를 매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한 30억 정도 측정을 하는데 요런 거는 뭐 입지도 괜찮고 뭐 오래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플러스 현금으로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유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입찰가를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아까 그 세대에 그 저희가 처음에 조사했던 그 전세 보증금이랑 뭐 월세 이렇게 넣었을 때 총 보증금 합계가 16억 6천 되고 월세는 뭐 한 월 4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경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낙찰가 산정할 때 괜찮은 물건은 2회차에서 최저가로 낙찰하던가 아니면은 좀 3회차에서 경쟁을 하던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좀 나쁘지 않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2회차 최저가로 입찰을 해봤을 때 단독 낙찰하는 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낙찰가를 산정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총 뭐 명도비라던가 뭐 취등록세 잡비 해가지고 2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낙찰가의 80% 경락자금 대출 잡고 이제 자기 자본 5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에코티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자금 조달을 경락자금 대출 80% 자기 자본 5.3억 아직 좀 남았네요. 한 14분 남았으니까 빨리 지금 이 속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고 요게 이제 그 밑에 그 임대 보증금 16억 6천으로 경락자금 대출 상환을 하면은 이제 경락자금 대출 뭐 1,200만 원 정도 나머지 자기 자본은 그대로 있겠죠. 그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일반 그 근저당으로 그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세대당 그 방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출이 많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보신탁으로 해서 80%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이 오면은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자금 조달 구조를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그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대출이 대부분 상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계산 이렇게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월세 수익이 한 35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35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온다. 순이익이 350 맞고 요거를 이제 매도 30억에 매도하고 그 다음에 월세 수익을 보면은 일단 에코티 내 투자금 5억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임대 수익률 약 8% 정도 되고 이제 뭐 1년 안에 30억에 팔게 된다라고 하면 매도 수익률은 한 80%. 해서 총뭐 97% 정도 수익을 얻는 투자가 되는 그리고 이제 매도 시에 들어가는 비용들 간략하게 정리를 이때 뭐 그 매도할 때 중요한 점은 이제 매수자가 얼마나 쉽게 내 물건을 사줄 수 있게 세팅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세로 좀 많이 맞춰놓고 그 다음에 대출을 말소해 놓는 게 이제 그 다음 매수자가 떠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공투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엑시트하는 경우도 있고 공투 멤버들 중에서도 이제 내가 이 건물 인수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적당한 가격을 받고 이제 지분을 넘기는 방법
뭐 엑시스 한 가지 종류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전에는 그 에코티 5억 3천 그대로 유지한 거였는데 지금 이제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제 다가구에 대해서 취급을 해줄지 안 해줄지 요즘에는 조금 좀 아리송한데 그래도 이제 좀 찾아보시면 해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가 재감정 받아 대출 한도 나왔을 때 반공제하고 임대보증금 빼고 이제 뭐 한 2억 8천 정도 내가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에코티가 그 5억 3천 정도였는데 뭐 2억 8천 대출 추가로 받으면 그 자기 자본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수익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월세 수익률은 뭐한 10% 정도 이제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뭐 200% 가깝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번부터 지역 조사하는 것부터 권리 분석하는 8번 자금 조달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손품 파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많은 분들이 딱 경매 물건들을 보면 그냥 현장부터 가보시는데 제가 그 제안 드리는 거는 요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조사를 다 하신 다음에 조사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내가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그 보증금 내용을 봤을 때 그 보면 그 다 건물 면적이 137이에요. 층당. 근데 301호는 있는데 302호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2호는 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장 가면 302호 있나 없나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염두해 두고 그러니까 미리 가서 임장해서 뭘 볼 다음에 내가 정한 시세가 적정한지 뭐 그런 것들 확인해 보는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다가구 투자할 때 그러니까 저만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좀 공유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적어놨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죠.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는. 대출은 그 낙찰 가격, 그 경락잔금 대출은 그 감정가 기준이 아니라 낙찰, 낙찰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여기 같은 경우에 대출 아까 보셨죠? 처음에 그 임차인 처음에 이제 전 소유주자가 12억 대출 받고 뭐 임대보증금 20억 받은 것처럼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이 다가구나 뭐 다중주택.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년 그 플러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플러스 흐름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플러스 흐름이 있어야지 좀 좋은 체력을 갖고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플러스 현금으로 있어야 될 것. 그다음에 이제 3번이 메인 키워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가 상승률이 3% 이상인 토지 위주로 왜냐면은 건물이 어쨌든 건물 가격이라는 게 토지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 가격 두 개가 합쳐서 그 건물가를 형성한다고 보는데 건물 가격은 매년 매년 단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토지 가격이 그 줄어드는 강가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건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 가격.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집가 상승률 3%라는 기준을 꼭, 그 밑에 그래프 보시면 서울 그 10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그 집가 상승률이 42%. 그러니까 뭐 한 4%, 뭐 10년 동안 42%라고 하면은 한 4%, 연 4%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가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집가는 전국의 집가는 모두 우상향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우상향하는데 그게 얼만큼 많이 오르느냐, 몇 프로 오르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오르는 게 좋고 저는 그리고 이제 대출자 정보인데 대출은 이제 보통 이제 내가 낙찰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정보 그게 끝나면은 이제 경락잔금 대출을 이제 대출 리모를 통해서 이제 번호를 수집 대출 금액을 좀 알아봐야 돼.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게 뭐 대출 취급해 주시는 분들 번호를 제가 그냥 겹쳐놨어요. 이렇게 항상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 리모한테 전화해서 사건 번호 뭐 2023 타경 7858
입찰할 예정인데 뭐 대출 가능한지, 뭐 금리 몇 프로인지 좀 알려달라라고 하시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10명 정도 물어보면은 뭐 대충 다 비슷한데 그중에서 좋은 조건을 피규어해서 나중에 진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조사부터 뭐 그 대출 정보 확인까지 선행된 다음에 임장을 하시면 좋을 거고, 임장을 하실 때는 저는 꼭 그 각 세대를 방문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세대를 방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대부분 이제 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들은 엄청 불안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이제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제가 현장도 보고 경매 진행 사항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방문했다라고 말하시면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한 가지 케이스는 됐고 그냥 가시라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 문 열어주시면서 자기 너무 불안한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그럼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고 뭐 경매가 진행되라고 하면은 배당은 어떤 식으로 되고 뭐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집의 내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없는 데도 많아요. 뭐 요즘에는 에어컨은 다 있겠.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세탁기, 뭐 냉장고, 뭐 그런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태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수지 분석할 때 그런 이제 집기류나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제가 35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매 프로세스는 물건 분석하면서 대출 상담 받고 입찰 그다음에 진행하고, 근데 낙찰이 되면은 대출 요청하고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법원에서 낙찰 받은 날 사건 기록 열람을 해가지고 임차인들 정보 쭉 가지고 가셔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 나면은 이제 임차인들한테 문자나 우편으로 그 내용 증명을 무조건 보내세요. 그냥 뭐 문자로 뭐 낙찰자입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용 증명을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 보내시고 그 다음에 대출 자서하시고 잔금할 때 잔금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매각 허가 결정 난 순간부터 명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데, 명도할 때는 이제 삼자합법 그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저희 그 대표님이 뭐 누가 시켰.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내용은 제가 며칠부터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 획득을 해서 당신이 지금 무상으로 여기에 살고 있으니 좀 나가달라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고,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얼마에 해당하는 그 임대료를까지 내라. 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서 뭐 첫 번째로는 내용 증명 발송하고 협의 진행해서 뭐 잘 되면 명도 되는 거고 안 되면 2차 좀 더 세게 내용 증명을 써셔야 돼요. 그래서 되면은 뭐 명도 완료 안 들고 안 되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로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 임차인의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요. 그리고 점유이전 가처분에 대한 그 공고문을 집 안에다 빨간 딱지 붙인 동사남유랑은 좀 다른 건데, 그렇게 붙이면 그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내 집에 문을 따고 들어오니까 그때 좀 멘탈이 많이 부서지세요. 그래서 대부분 요때 많이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있으면 강제 집행하고 지급명령 신청해서 이제 지급명령 한 걸로 통장 압류 넣고 동산 경매 진행하고 하면은 좀 명도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소통하려고 하는 거를 저는 비추를 드립니다. 소통을 하지 말고 내용 증명으로 그냥 통보하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서로 뭐 감정 싸움 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배당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명도 확인서를 그 낙찰자한테 받아야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 가지고 협박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임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월세 관리 서비스 이용하시거나 하시는데, 뭐 처음에 낙찰을 받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 월세 관리를 시트를 엑셀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약간 그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건데 그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신탁 공매 물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탁에서 지금 오피스텔 됐는데 여러 문제로 인해서 대출이 안 돼서 타임 끝나서 이제 네, 요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탁대출 받으면 보증금 2, 3억짜리 전세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다들 상한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생기려면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아야지 이제 그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 무조건 이제 큰 보증금은 그 신탁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인의 역량이 가장 큰데 중개인이 얼만큼 안전하다라고 설명하는지 과장님 그러면 뭐 질문 받으면 될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고 지나간 거 질문 단 3개 정도 해주시면 일단 저는 명도비를 안 잡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명도하는데 돈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인드로 갖고 있고 명도비는 안 쓰고 그리고 그 뭐 좀 첨언을 하자라고 하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좀 신축방인데 이렇게 다 갖고 신축하는 걸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경매로 낙찰받는 거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내가 매수를 하는 건데 매수하는 금액보다 매수할 때 드는 에쿼티보다 신축하는 에쿼티가 적게 드는 케이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매수한 것보다 에쿼티 적게 들여서 디벨롭 하는 게 신축하는 게 더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질문 한 2가지 정도 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명도 비용을 거의 안 잡아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자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힘드셨죠? 익숙한 괜찮습니까? 제가 입장하신 분들 다 마이크를 꺼가지고요. 저희가 신축 단톡방에서 매주 목요일 9시 30분 강의를 계속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할 차례인 것 같고요. 그 뒤에도 어마무시한 분들이 쫙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니님도 계시고요. 일단은 목요일 9시는 주위에 여러분들 손잡고 오셔가지고 감사 커피 한 잔이면 되니 오늘 고생해주신 퇴근도 못하고 계세요 지금. 그린로우님께 감사의 커피 쏴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 9시 네, 그린로우님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8월 10일부터 이제 좀 좋은 컨텐츠들로 강의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뭐 업무가 저희가 이제 저는 PF 대출을 심사를 하고 뭐 돈을 펀딩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강의 때는 이제 저희 그 디벨롭방의 주제에 맞게 수익률 분석 처음에 건축주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률 분석을 하고 이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오피스텔 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 15초 동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15초 반장님이 동안 15초 동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이거는 약간 그 NPL 개념이긴 한데 통매각은 어쨌든 그 선순위 금융사들이랑 협의가 가능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매각이 안 될 경우에 이제 개별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격 협의는 사실상 어렵고요. 통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가격 협의를 해서 그 목표는 선순위의 대출 비용을 할인받아서 NPL로 또 할인받아서 그 가격으로 구매를 낙찰받는 그런 걸로 지금. 그래서 30초 동안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앵콜 하시면은 또 오셔야 되니까요. 이제 네, 집으로 가셔야죠, 네, 새신랑님. 네, 빨리 가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나가세요. 제가 인사말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그래서 30사람이 또 인지상정이 있어. 저희 뭐 커피 한 잔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도 좋고요. 자리를 마련하는 저도 면이 쓰고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라이브의 특징이 질문, Q&A 같아요. 그냥 망설일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던지시면 남은 또 주말이 오니까 단톡방에서 아침마다 또 매일 할 수 있다 인사 나눠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애니님 준비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줌 마무리하겠습니다.